고구려 성 가운데 가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성을 꼽자면 장하의 성산산성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하 성산산성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성 장하시 성산진 사하천에 위치한 성산산성은 해발 290m 주봉을 중심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2898m 구간을 화강암으로 축조했습니다. 성산산성은 요동반도에서 가장 큰 강인 병류화 동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병류화를 따라 연결된 교통로를 통과하면 건안성이 소재한 계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성은 요동방어선을 넘어 진격한 적군을 막거나 요동반도 남단으로 상륙한 적의 진출을 막기 위해 축성된 것입니다. 병류화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치서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성 북쪽에는 병류화의 지류인 협파가 흐르고 협파 북쪽 산등성이에 협파산산성 또는 후성산산성이라는 둘레 4km가 넘는 큰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성의 거리는 1.5km에 불과합니다. 성산산성이 먼저 만들어져서 병류화 일대의 중심 거점성으로 역할을 하다가 7세기 고당전쟁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히 후성산산성을 추가로 축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후성산산성은 답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의 주 출입구인 남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의 서쪽은 자연능선이 앞으로 나와 있고 동쪽은 절벽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은 옹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1년에 찍은 것입니다. 2008년에 답사를 했을 때 성문 위에 물루 부분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산산성이 고구려성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지만 중국이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고증이 부족한 가운데 성벽을 더 쌓았기 때문에 성문도 변화한 것인데 이 성문의 모습은 고구려 원래 성문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성 안에는 오노궁이라는 도관과 법화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조감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찰의 규모가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물들이 있는 사찰과 도관일 때는 고구려 시대에는 성의 주요 건축물들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고구려 시대의 유적을 발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구려 당시 성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법화사 동쪽에 고구려 시대에 사용되었던 저수지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 위에 사찰과 도관 건물 때문에 물이 덜 고인 것이고 고구려 시대에는 저수지에 가득히 물이 담겼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큰 저수지는 성 안에 많은 인구를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문에서 시계 반대 방향, 즉 동쪽으로 향해서 답사를 시작하여 성 전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성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다. 남문과 이 부분 사이에 절벽 공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찍은 사진에서는 성벽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보면 성벽이 잘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산산성에서는 가장 높은 곳은 9.5m 정도의 성벽이 남아있습니다. 백암성보다 더 잘 남아있고요. 남문 일대가 성 전체에서 가장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 안에 쌓인 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수구가 성벽 사이에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의 동문입니다. 아래쪽 부분은 고구려 시대에 축성하였고 윗부분은 현대 중국에서 더 쌓은 것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문은 적의 침략을 받기 용이한 곳이라서 고구려에서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쪽으로 75m 거리에 칠을 하나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 성벽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치는 높이는 7m,
동서 너비는 한 7.6m에 남북 길이도 한 6.1m 정도가 되는 비교적 커다란 치입니다. 성산산성의 축성법을 보면 고구려 당시에 2번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쌓았던 성벽은 대단히 견고하게 육합 쌓기에도 충실하고 돌을 잘 다듬어서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축한 성벽은 원래 성벽보다 조잡한 것으로 볼 때 짧은 기간에 급하게 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벽의 바깥쪽은 잘 다듬어진 개입발 형태의 견치석이 있고 그 뒷부분에는 마른 먹골돌 또는 붓골돌이라 불리는 돌이 앞의 돌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과 돌끼리 맞물려서 이 속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벽이 앞부분이 무너지더라도 뒷부분까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벽의 두께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곽기를 설치하고도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두께로 성벽을 축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안쪽에 평탄한 곳에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춧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멍돌도 가끔씩 발견되는데 디딜방아 흔적 또는 깃발을 꽂았던 그런 구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성까지 올라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멀리 남문이 보이고 또 치도 보이고 이 앞부분에 이 무너진 부분 쪽에 앞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휘소가 있는 내성의 성벽 쌓기 모습입니다. 중간에 큰 돌이 있는데 이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철근을 집어넣는 것처럼 무게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큰 돌을 넣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심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성에서 지휘소가 있는 점장대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장군이 지휘하는 점장대는 위에 있는 건축물은 현대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서 원래 원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터의 위치와 이 넓이로 봤을 때는 군 지휘소로는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점장대에서 서북 쪽을 바라다 보면 아래쪽에 깊은 계곡이 있고 협파라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협파 건너편 산등성이에 후 성산산성의 성벽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점장대에서 남쪽으로 내성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내성 안에는 여러 개의 건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이제 건물을 복원하면서 뭐 장군각이다, 뭐 회의청이다 이렇게 건물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건물의 외형은 조금 고증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내성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곳에 이제 병영 터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성을 나와서 서벽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협파 계곡의 그 절벽 위에 자연 바위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 위에 성벽을 쌓은 고구려성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소장루 또는 류망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장루라고 소개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장루는 길이와 너비가 모두 5m인 2층 누각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개소문이 자기 누이 개소영을 위해 지은 것이라 한다. 원래 있던 누각은 없어졌고 지금 있는 것은 원래대로 고친 것이다. 개소영은 여자 장수라 다른 장수들과 내성에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홀로 이 누각에서 산 것이다. 개소영은 문무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으뜸 장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소장루도 날마다 군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답사했을 때는 류망대라고 소개하고 있고 새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류망대 소개 비석에는 류망대는 옛날에는 소장루라고 불렸던 곳이고 연개서문의 동생인 개수영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개수영의 그 전설은 이곳만이 아니라 수하면에 있는 낭낭산성 그리고
건안성이 있는 개현 일대에 여러 개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이기 때문에 연개수영이 실존 인물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자 장수들이 활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시대의 여러 사회적 풍토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연개소문에 여동생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연개수영의 전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고구려 시대에도 이 성산산성이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방증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좌도끼라 불리는 곳으로 돌로 쌓은 기단 위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입니다. 장군 깃발들을 꽂아 놔서 성 내부의 군사들을 지휘하거나 적에게 이 성 안의 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로 보여집니다. 좌도끼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 이제 남벽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병류화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병류화 일대의 넓은 평야를 이제 통제하는 곳이 성산산성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벽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고구려인들은 그 바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바위 위의 굴곡에 따라서 그 위에 성도를 맞추는 그레기 공법으로 성벽을 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좀 부족한 부분만 일부를 보충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 가운데 혀처럼 튀어나온 부분은 누조라고 하는 배수시설입니다. 남문 주변에 배수구로 뚫어놓은 것은 현대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원형이 아니고 이것이 고구려 시대의 배수시설의 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은 남쪽 성벽에 있는 성문입니다. 흔히 이것을 현지에서는 서문이라고 말하지만 방위상으로는 남문에 해당이 됩니다. 서문 주변에도 자연의 바위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성벽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기초 부분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더 쌓아서 서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원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문 내부에도 바닥 부분은 고구려 시대의 성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 더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문을 지나서 남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연의 바위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성벽을 견고하게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하 성산산성은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석성 또는 정리성으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645년 고당전쟁에서 패한 당나라는 고구려의 요동 방어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변방을 수시로 쳐들어옵니다. 647년 당나라 우진달과 이해안 등은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요동반도 남부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석성을 함락시키고 정리성을 공격하다가 이제 돌아간 기록이 나오는데 장하 성산산성이 석성이었다면 한때 이곳이 함락되었다가 다시 고구려가 탈환한 후에 급하게 더 성벽을 보수하고 또 후 성산산성을 쌓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석성이나 정리성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하의 성산산성은 고구려 요동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고구려 성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성산산성 답사를 추천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